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전문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인농무법인의 강경희 팀장입니다. 제가 농무법인에 입사한 후에 제일 처음 했던 업무가 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보험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던 분이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처음 해보는 업무여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고민해본 결과 보험료 산정하기 이전에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확정보험료, 계산보험료,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현장의 보험 가입자는 누구이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이해도가 없이 무작정 더하기 빼기만 하다 보니 보험료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물론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 개념들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 테지만 그때 당시에 저처럼 보험료 산정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강의는 보험료 산정 방법에 앞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일반 기타 사업장들과 같이 보험료가 매달 부과되는 부가고지 사업장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 및 계산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산정을 하여서 신고 및 납부를 해줘야 하는 자진신고 사업장인데요. 여기서 확정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보수총액의 보험료율을 곱한 값을 말하는 거고요. 계산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 추정 보수총액의 보험료율을 곱한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보험료액의 10%의 가산금과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1.2에서 최대 9%까지의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꼭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 주셔야겠죠. 다음은 건설 현장의 도급 구성 및 보험 가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도급 구성을 보면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발주자란 돈을 내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건물을 짓기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자로서 건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국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도급이란 발주자와 최초 도급 계약을 맺는 수급인으로서 일반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이에 해당하고요. 현장의 모든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 및 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 보험 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도급이란 원도급과 도급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철권이나 미장과 같은 단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하도급 업체에게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지만 원도급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인받은 해당 보험에 한해서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도급사로부터 고용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하도급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재하도급이란 하도급과 도급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재하도급은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와
건설 사업자는 아니지만 예전에 소위 오야지라 불리셨던 지금의 소장님이나 반장님들에게 도급을 주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험료 산정 시 세금 계산서를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주 노무 비율인 30%를 적용하여서 보험료를 산정해 주시면 되지만,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수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였거나 또는 직영인건비 처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주 노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모두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하도급은 시공참여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의 도급 구성을 설명드리면서 보험 가입자는 발주자와 최초 도급 계약을 맺은 원수급인에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간혹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발주 당초에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맺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또는 발주자가 시공을 하던 중에 건설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이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 관계를 적용한다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지침 변경 사항으로서 장비 사용료에 대한 보험 가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외주공사비와 같은 외주노무 비율을 적용하여서 산정해 주셔야 하고요. 실업급여율이 2019년 4분기부터 0.65에서 0.8%로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중 질문사항은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